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이번 주의 경제 현안은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30시간인가요? 짧은 방한 중에 그 경제인들하고 오찬을 하면서 연설을 짧게 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인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나라 정부의 권력자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걸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 리더들하고 런천을 하면서 했던 동영상은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간략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기 자랑 반 섞어가면서 했던 일들을 보면 첫 번째가 미국의 큰 투자자들을 투자를 해준 기업인들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제 거명된 주인공이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죠. 그 신 회장은 얼마 전에 백악관에도 초청이 돼서 상당히 긴 시간 그 오벌 오피스라고 그러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면담을 해서 2분인가 3분 만나고 온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비가 되는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롯데그룹의 투자에 대해서 감사를 했죠. 두 번째, 최근에 미국에 크게 투자해준 삼성, LG, SK, CJ그룹의 최고령자들을 불러 세우면서 박수를 유도했고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해준 경영자뿐만 아니라 미국 제품을 크게 사준 대한항공의 최고경영자를 불러서 보잉 비행기가 아주 그레이트 에어플레인이다. 정말 훌륭한 비행기인데 한국에서 많이 사줬다. 그러면서 그것도 감사를 했습니다. 자, 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준 CEO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인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 기업의 위대한 성과에 대한 칭찬을 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얘기한 게 이제 비행기 날라오면서 내려다 봤다는 거죠. 삼성전자 평택의 반도체 공장입니다. 여러분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성 공장에 평택의 반도체 1라인, 2라인이 세워져 있고 원래는 6라인까지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건 300조에 가까운 투자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장 하나가 얼마나 큰 투자 금액인가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사실은 롯데타워를 옆으로 눕혀놓은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큰 거기고 그 반도체 공장의 겉모습은 몬들리안의 디자인을 따서 페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름답게 여러분 아마 너무 익숙하신 걸 거예요. 우리 미술 책에도 나오는 파란 줄, 빨간 줄, 노란 줄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내 있는 게 몬들리안이죠. 그거를 따서 만들어진 공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높은 어메이징한 빌딩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롯데타워에 대해서 도저히 시선을 뗄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위대한 타워를 세워놨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 롯데타워를 저도 가끔 미팅 때문에 가는데 저거 만들어질 때 얼마나 많이 우리 사회가 롯데그룹을 괴롭혔는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석촌호수가 다 물이 빠지고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안에가 공동화돼서 꺼지고 이러면서 마치 근데 이 롯데라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롯데그룹 전체가 망하는 일인데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천박하고 반기업적인 사회인가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한국 기업의 소위 랜드마크에 해당되는 거대한 전 세계에서 잘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반도체 공장 어떻게 공장이 그렇게 높게 아름답게 지어줄 수 있냐서부터 아주 랜드마크가 되어 있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말버릇이긴 합니다만 great 했죠.
이런 걸 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칭찬을 했습니다.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경영자들을 대하면서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지니어스들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한다. 그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탤런티드 된 지니어스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한국에 이제 뭐 미국에서 LPGA 한 게임을 어느 주에서 했다는 걸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들어서 잠깐 기억하지 못하는데 탑 10 중에 9명이 코리안이었다. 그들이 잘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골프의 지니어스들이라는 거죠. 천재들이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의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냐? 그게 축구의 지니어스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고요. 유현진 선수는 그 야구의 지니어스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죠. 그러면 그 LPGA나 걸그룹들은 뭐 골프나 춤이나 노래의 지니어스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하는데 지니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를 끄는 거죠. 그럼 그 비즈니스도 어떤 거냐? 결국 비즈니스 지니어스들이 그 경험을 이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 한다. 근데 자기는 이제 자기가 비즈니스 지니어스이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뜻인데요. 어쨌든 경영자들의 재능, 능력을 존중하고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한국에서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더들이다. 당연하죠. 한국의 롯데그룹의 롯데호텔이나 쇼핑몰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LG의 가전제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제품이고 현대 기아자동차도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CJ그룹이 식품을 세계화하면서 비비고라는 브랜드로 만두도 전 세계 사람들한테 먹게 하고 이런 일들이 김치도 전 세계 사람들이 먹게 만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커피숍들이 해외에 나가서 또는 많은 것들이 다 이미 한국을 벗어난 글로벌 리더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라고 하는 인정도 지니어스라고 하는 인정만큼이나 중요한 거죠.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을 했다는 분들이 있죠. 노태우나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100년 후의 사람들이 과연 기억할 만한 리더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수많은 대통령이 있어도 훗날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대통령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왜? 대부분은 그렇게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업적을 남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마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삼성그룹, 현대그룹의 창업자들은 아마 역사를 두고 계속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 세계는 세상을 바꾸는 그 소위 정신적인 리더들이 누구냐? 요즘에 정치인들을 그런 리더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권력을 갖고는 있지만 정말 세상을 바꾸는 소위 프라임 무버들이냐. 제가 아틀라스 슈러그드에서 얘기했던 세상을 진짜 움직이는 힘, 프라임 무버들은 대개는 다 비즈니스 리더입니다. 세상이 바뀐 거는 스티브 잡스 때문에 바뀌고 주크버그 때문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트 때문에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IT가 개인한테 주어지는 큰 변화를 겪었던 거고 포드 자동차 때문에 자동차가 중산층이 다 쓸 수 있는 기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진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 리더들이 진정한 리더들이고 비즈니스 리더들만큼 장기적으로 어떤 조직의 지속 가능 성장에 대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할지 몰라도 그런 앞으로의 세상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소위 숏 리더십, 사고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인데 그런 면에서
비즈니스 리더들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가 중요하고, 그런 비즈니스의 경영자들을 사회적 리더로 활용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사회가 선진 사회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하고 너무 대비되는 거가 아니었냐. 문정부가 지금 기업인을 대하는 거는 다 정경유착을 했고 적폐의 일부고 개혁의 대상이고, 툭하면 껌도 한번 팔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산업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무슨 군기 잡듯이, 무슨 단체 기합을 주듯이 상생에 동참하라, 포용적 정책에 동참하라, 무슨 그러지 않으면 니네 망한다, 3세들은 경영자 자질이 부족하다는지, 이런 아주 오만하고 소위 산업공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상인들을 대하는, 아주 천민을 대하는 식의 권위를 부리고 있고, 툭하면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고, 정경유착을 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쪽이 더 처벌을 많이 받아야지, 어떻게 해서 그 권력 있는 사람한테 굴종하면서 살아야 됐던 경제인들이 더 많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과연 현 정부 또는 과거 정부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경영인들을 그렇게 함부로 단죄할 만한 도덕적 기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는 사회인데, 이 경영인들을 훈계의 대상, 계몽의 대상,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 했다고 벌떼같이 다들여서 그 단체를 수사하고 결국은 옷을 벗기고 굴종시키고, 이런 사회에서는 혁신 경제라든지 경제 개발이 제대로 될 수도 없고 사회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그 짧은 비즈니스 리더들과 한 런처는 우리 사회가 경영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경영자들을, 사회적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폄하하고 있고 하는지를 극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준 사건이다, 기회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경영자, 이 문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낙수 효과가 없다, 이런 헛소리도 하고요. 낙수 효과 중에 지금 보세요. 수출이 줄어들으니까 경제성장 줄어들고 일자리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하죠. 수출 기업들이 낙수 효과는 일자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달러를 가져오는 것만큼 큰 낙수 효과가 없죠. 우리가 달러가 부족해지면 바로 원화 가치가 급등하게 되고 외환이 불안하게 되고, 그러면 바로 경제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역이 줄어들고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면 들수록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환율은 절하가 되고,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돈을 가지고 가서는 외국에서 크게 살 것도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부가가치 경제적 효과를 폄하하고, 그리고 불평등을 만든 원죄인 것처럼, 그리고 정치와 정부의 실패를 다 시장의 실패, 기업의 실패로 전가하는 이런 오만하고 그런 태도하고, 기업 투자해준 기업, 물건을 사준 기업한테 너무 이 감사를 표하고 축혀 세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DMZ에 가서 쇼하느라고 다른 거에는 정신이 없었겠지만, 저는 청와대에 있는 또는 한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에 있는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 런천 어드레스를 꼭 한번 다시 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